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조사 사건 재판을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있을 때 이명박 정부입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에 걸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된 비자금 첩보가 들어왔다. 그 내용은 미국에 13억 5천만 달러 서부와 동부에 나눠져서 관리되고 있다는 극히 신빙성이 높은 제보가 들어왔다. 그리하여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는 요지입니다. 당시에 조사를 하게 된 것은 국정원 측의 이야기는 지금 재판받고 있는 국정원 당시 최종업 차장 그리고 김성연 국장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 북한과의 관련성이 있었다. 1억 달러 김홍걸 씨, 삼남 김홍걸 씨가 관리하고 있는 중국의 3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연변 과기대를 거쳐서 평양 과기대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첩보가 입수되었다. 1억 달러 두 차례에 걸쳐서 5천만 달러씩 그렇게 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는 것이 국정원 측의 이야기고,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국세청의 협조가 필요했다. 국세청은 미국의 IRS, 미국의 국세청과 협조 관계에 있으니까 이 미국 내의 자금을 추적하는 데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박윤준 그 뒤에 차장이 국세청 차장이 된 분이고 이현동 국세청장이 된 분입니다. 두 분의 협조를 받았다. 그리고 미국 내의 정보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금을 대어줬다. 국정원 자금을 대었다. 이런 게 개요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왜 기소를 했느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금은 네 사람 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검찰의 입장은 이겁니다. 왜 민간인을 사찰했느냐. 이것은 국정원 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불법 활동에 왜 국정원 예산을 썼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의문이 있는 게 이게 비자금 의혹이고 대북 관련성이 있다면은 당연히 국정원이 해야 될 일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조사했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느냐, 기소가 됐느냐. 오히려 이 비자금 의혹은 국가가 나서서 한국의 국세청이 지금이라도 나서서 더 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이걸 또 일종의 적폐, 국정원 적폐 사건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쟁점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첫째가 이 비자금의 실체가 있느냐. 지금까지 재판으로서는 실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또 재판부의 판단도 대북 관련성이 있다는 1억 달러는 실체가 있다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문은 국세청장 이현동 씨에 대한 판결문인데 이현동 씨가 무죄를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판결문이 지금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다만 한국일보가 그 요지를 보도한 걸 보면은 실체가 있다. 이것이 이현동 국세청장의 무죄에 큰 작용을 했습니다.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는 이게 이 조사가 불법이냐 아니냐. 즉 국정원 법을 위반했느냐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 직무를 벗어났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대북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남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큰 쟁점인데, 오늘 발간된 이 월간조선이 지금 추적해서 3달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번 달, 그러니까 4월로 월간조선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 재판 기록, 1억 달러 DJ 비자금, 최초 제보자는 미 FBI, 국정원은 관련 수표까지 확보, 기억에 없다는 식으로 진술해온 원세훈 1억 불 수표 기억난다. 1억 달러 수표 김홍걸 측이 평양 과기태로 송금하려 했다는 돈의 액수와 일치한다. 국정원이 김홍걸 씨와 그 주변 인물 해킹 시도하기도, 데이비드선 공작 요도에 등장하는 한 현역 국회의원, 이런 내용인데 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이 월간조선의 조사는 조성우 기자가 쓴 이 기사의 월간조선 내용은 그 정보가 이 재판 기록입니다. 재판 기록. 이 재판은 일부는 비공개로 되고 있고 일부는 공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개 재판의 기록입니다. 이 속기를 한 거죠. 속기를 한 것인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이 수표 이야기가 재판 기록에 나옵니다. 수표 이야기가. 그러니까 수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2018년 6월 15일 재판 기록을 보면은 당시 이현동 전 국세청장 재판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검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원세훈 전 원장에게 김성현 당시 대북공작국장입니다. 김성현은 증인에게 데이비드슨 사업을 설명하면서 1억 달러짜리 수표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는 데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은 다른 기억은 없고 1억 달러 수표는 기억난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데이비드슨 사업이라는 것이 바로 김대중 비자금 추적 사업의 국정원이 붙인 이게 암호명입니다. 그런데 1억 달러 이야기가 재판 기록에 몇 분 또 나와요. 그러니까 김성현 씨의 증인에 이런 게 김성현 씨에게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세훈 원장이 증인 김성현입니다. 김성현 대공국장입니다. 이 추적을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원세훈 원장이 증인에게 1억 불 수표의 자금원을 확인할 방법 등을 묻자 증인은 미국 수표 방식이나 계좌 운영 방식을 설명하면서 그 정도 개인 정보는 미국 국세청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 2주 후 원세훈 원장이 이현동을 찾아가서 비자금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죠. 이렇게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니까 1억 달러 수표를 1억 달러 수표의 사본으로 봐야 되겠죠. 수표 그 자체는 아니고 수표 사본 또는 수표를 발행한 계좌 사본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저희 추적입니다. 원본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 수표 추적은 수표를 확인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국세청을 통해서.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은 듯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문가들, 국세청의 전문가들이 이야기가 주로 이 수표 전문가들 이야기는 미국 국세청도 개인 금융 자료는 추적할 수 없다. 추적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과세 세금을 매기는 걸로는 추적할 수 있지만은 그 단순한 금융 기록 추적은 불가능하다라는 답을 국정원에 했다는 겁니다. 국정원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수사의 시작이 최종업 당시 차장인데,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최종업 차장이 밑에 국장에게 지시를 하는데,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최종업 당시 차장은 내가 국정원장이라도 이런 정보가 들어오면은 조사를 지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1억 달러 북한 유입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첩보는 이 기재원 비자금 관련 첩보는 신뢰도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정보관에게 물증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요걸 잘 들여다보면은 이 최종업 전 차장이 말한 이 첩보는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첩보의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는데,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이 비자금 관련 정보가 시중에서 떠도는 뜬소문이 아니고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과 매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뜻이죠. 신뢰도가 높았다. 그러니까 1억 달러 수표를 어떻게 얻었는지는 여기 취득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1억 달러 수표를 가지고 확인을, 이제부터는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이 국가정보기관은 그냥 누구의 증언만 가지고 이렇게 뭘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물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더구나 비자금은 아주 내밀한 문제고 또 외국에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이것을 확인할 거냐. 더구나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에 아주 또 흥미로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12일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국세청 간부였습니다. 국정원 간부였습니다. 국정원 간부가 증인으로 나오는데, 이 증인 신문을 합니다. 검사가 증인 신문을 하는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제가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요즘은 해외 정보를 제공한 사람, 그리고 김홍걸 씨, 그리고 김 씨와 연관 있는 회사로 추정되는 회사 관리인 손모 씨, 그리고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에 있는 박모 씨,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전모 씨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일부 성공하는 등 민간인 사찰이 확인됐는데 맞나? 이렇게 묻습니다. 이 국정원 당시 관련 처장에게. 그러니까 이모 씨는 사실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즉 이걸 보면은 국정원이 해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관련자들에 대해서 해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킹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은 또 이어서 검사가 이 시각에 국정원이 이 첩보를 가지고 은밀하게 해킹하든 어찌하든 간에 또 기록상 일부 성공하는 등 해킹에 상당히 성공을 한 것을 보여요. 해킹을 해서 얻은 정보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은 아마 비공개로 처리되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정보가 어떻게 이 국정원의 가장 비밀로 해야 될 정보가 어떻게 해서 재판에 등장을 했는지, 이게 해킹했다는 대상자가 외국에 있었다면은 이게 국제 문제가 될 만한 건데, 이게 왜 재판에 나왔는지, 재판에 왜 이게 공개가 되었는지, 그게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국정원에 대한 이른바 적폐 조사를 한다면서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뒤져가지고 정보가 공개가 되었다 하는 이런 불만이 국정원 직원들 사이에서 터져 나온 적이 있는데, 바로 이런 걸 가리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공개재판에 나올 자료인지, 이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가 과연 국가정보원과 정보협력을 할 것인지. 국정원은 정보협조라는 것은 비밀이 보완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정보기관으로 낙인찍혀버리면 국제적 협조가 되지 않습니다. 요사이 테러라든지 이 안보는 국제적 협조가 끊겨버리면 정보가 수집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국민이 손해를 봅니다. 이 재판이 제기하는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과연 국익을 위한 재판이냐. 그 다음에 또 이 월간조선을 지금 소개해드렸는데, 월간조선 보면은 이 방청했던, 이 재판을 방청하면서 꼼꼼하게 녹음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관계자의 증언을 메모를 했는데, 그 내용은 FBI도 김대중 관련 비자금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국정원 직원과 협조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FBI가 그 아까 말씀드린 1억 달러 수표에 대한 정보도 공유했다. FBI가 정보를 나눴다. 국정원과 정보를 나눴다. 이게 여기서는 이 고위 수준이 아니고 아래 수준에서 실무자 선언에서 FBI가 국정원과 정보를 교류했다 하는 증인이 나왔어요. 증언이 나왔습니다. 증언이. 근데 FBI는 어떤 기관이냐면은 연방수사국인데 주로 큰 사건을 다루고 동시에 미국의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이 간첩 수사를 담당하는 이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김대중 비자금 관련 정보를 우리 국정원과 공유한 이유가 이 돈 중에 일부 1억 달러가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그 불법 자금에 대한 무슨 탈세 혐의를 조사한 것 같지는 않아요. 탈세 혐의 같으면은 미국 국세청이 더 적합한 기관인데, 자, 이 정도가 이제 월간조선 내용입니다. 요약을 하면은 김대중 비자금 13억 5천만 달러가 김대중 미국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국정원이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조사를 했다. 비자금 관리자들에게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킹을. 그리고 1억 달러 수표 관련 자료도 확보를 했고 FBI와 협조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실체가 있는 뜬소문이 아니라 일방적인 폭로가 아닌 실체가 있는 조사였다.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또 월간조선에서 어떤 기사를 쓸지 흥미롭습니다. 감사합니다.